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오늘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재 보강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수색이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진행했던 보강 작업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국은 오늘 구조와 수색을 중단하고 이 철제 구조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와이어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예정했던 저녁 6시보다 시간이 더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 중에는 작업을 마치고 실종자 2명에 대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강 작업으로 추가 붕괴 우려를 없앤 만큼 2차 수색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구조대원들이 절단기로 철근을 자르고 호미로 콘크리트를 일일이 긁어내면서 진입했다면 이제부터는 굴착기 2대가 붕괴 현장에서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들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실종자 2명이 지하층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40대 미장공과 70대 철근공 등 매몰자 2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 현장에 찾아와 기자들과 만나 부실 시공 의혹과 조속한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렸고 시공사를 상대로 주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당시 사고 순간을 담은 CCTV 화면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아직 붕괴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용접으로 이어붙인 뼈대 구조물이 붕괴 시작점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CCTV입니다. 철제 구조물 옥상층이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상판에 채워놨던 콘크리트도 모조리 지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옥상층에는 작업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옥상층에 있던 근로자는 그대로 철골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에서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지하층까지 꺼진 구조물 사이로 실 같은 철근들이 얽혀 있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가 막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입구를 찾아 구조를 시도하지만 철근으로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상태.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저희들이 구조대원들이 다 절단을 해가면서 좀. 공사장 내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잠시 구조 작업을 멈추고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붕괴된 부분은 구조물의 중간 부분, 건물을 지탱하는 양옆 기둥은 힘없이 구부러졌습니다. CCTV 붕괴 장면을 보면 철제 구조물은 뒤틀리다 끊어져 대각선으로 꺾인 뒤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체적인 철근 용접 부실 등 구조적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쪽에 현재 찢어진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이 됐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건드지 못할 정도로 현재 어떤 시공 관리가 부실했다.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철근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볼트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재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끄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단하시기에 용접 부실이 좀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근 공사를 수십 년간 해온 가족들도 철골 구조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빔이 저렇게 딱뚱 잘라진다는 거는 하나의 용접 불량이라든가 볼트 체결 불량이라든가. 경찰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렸고 시공사를 상대로 주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모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교직원 연수 초청 강연차 광주를 찾은 문 전 재판관은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선진국이라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와 예술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도 장애인 단원에게 폭행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군립예술단 감독으로 내정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진도군립 민속예술단에서 활동을 시작한 한홍수 씨. 중증 3급 장애를 딛고 타악에 대한 열정으로 어렵게 단원이 됐지만 그의 예술 인생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당시 예술단장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 안 한다고 차 키로 이렇게 짚고 그러고 다리 절고 들어가니까 보기 싫다. 암전으로 가자. 피해자는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을 고민했지만 주변 예술인들의 만류에 참아왔다고 말합니다. 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선택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결국 김 씨의 임기가 끝난 2019년에서야 10년 가까이 이어진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한 씨.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김 씨가 다시 진도군립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내정되면서 한 씨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시간이 흘러 사실상 기억이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공개 시위가 이어지자 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진도군은 이러한 상황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절차대로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이대로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이미 2년 전에도 예술감독 후보로 지원했다가 피해자의 시위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부모 역할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가운데 진도군 역시 특별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묻지마로 삭감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별도 보고를 지시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예산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업무계획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방송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뭐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내욕을 하던데 공약을 해놓고 왜 예산을 삭감했냐? 그건 뭔 말이에요? 이에 이규현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낸 적 없는 다른 부처 소속 기관들의 오랜 시간 지원되던 편법 출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악방송하고 아리랑 TV에 대한 방송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요. 그걸 이번에 문체부로 일반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어떤 개혁 작업이었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정작 대통령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그동안 편법 지출된 예산을 기금 취지에 맞게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50억 넘게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돌린 겁니다. 방송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계의 원래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별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면 그 보고 나면 되죠. 난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방송 예산 삭감 이유를 챙기면서 예산 복원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적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특위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공사의 최대 현안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 안전개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 의지를 갖춘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 1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후임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 등의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으며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